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정보, 건강톡톡 팟캐스트 진행을 맡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과일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비타민, 신선함, 달콤함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과일이 우리 몸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이 변하면 건강을 위해 먹었던 과일 한 조각이 때로는 아주 위험한 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과일 때문에 응급실을 찾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들은 과일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무작정 드시지 마세요. 하고 경고하는 게 아니라 왜 위험한지, 어떤 경우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안전하게 과일을 즐길 수 있는지 그 모든 비밀을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의 지혜를 쌓아볼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이 왜 나이가 들수록 과일에 더 민감해지는지 그 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대사 능력의 변화 때문인데요. 첫째,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젊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일 속 과당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나이가 들면 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당이 혈액 속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쉽죠. 둘째, 신장의 필터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과일의 풍부한 칼륨 같은 미네랄이 신장을 통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게 되면 심장 박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복용 중인 약과의 충돌입니다. 매일 드시는 혈압약, 고지혈증약, 소화제 등과 특정 과일이 만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약의 효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4가지 과일은 바로 이 3가지 위험 요소를 모두 담고 있거나 특정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과일들입니다. 첫 번째로 경고할 과일은 알알이 달콤한 맛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포도입니다. 포도가 왜? 라고 의아해하실 텐데요. 포도에는 2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포도당의 왕입니다. 포도에는 과당뿐만 아니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포도당이 풍부합니다. 한 송이를 앉은 자리에서 다 드신다면 혈당이 얼마나 급격히 치솟을지 상상해 보세요.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혈당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포도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 포도를 많이 드시면 약의 효능을 떨어뜨려 혈전이 생길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심장 수술 후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셨던 그분은 몸에 좋다는 생각에 포도를 하루에 한 송이씩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다행히도 정기검진을 받으시는데 정기검진에서 혈액응고 수치가 급격히 불안정해진 것을 확인한 의사가 식단을 물었고 원인이 바로 포도였음을 알게 되셨죠. 자, 그렇다고 포도를 아예 못 먹는 건 아닙니다. 포도를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적정량 지키기. 하루 10알 이내로 제한하세요. 두 번째, 색깔 구분하기. 거분 같은 껍질이 두꺼운 포도는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습니다. 세 번째, 얼려 먹기. 냉동실에 얼려 드시면 천천히 먹게 되어 과식과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날 과일은 상큼한 맛과 풍부한 비타민C로 유명한 키위입니다. 키위가 왜 위험하냐고요? 특히 신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키위에는 바나나 못지않게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칼륨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에 과도하게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고 이는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키위가 변비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다기에 매일 아침 한 개씩 드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칼륨 수치가 정상치의 2배 가까이 치솟아 있었죠. 원인이 바로 키위였습니다. 건강에 좋으라고 드신 건데 안타깝게도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키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첫째, 양 조절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시다면 하루에 키위 한 개의 3분의 1 정도로 양을 줄여 드시고요. 두 번째, 익은 정도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덜 익은 키위보다는 잘 익은 키위가 칼륨 함량이 미세하게 낮습니다. 세 번째, 대체 식품으로 바꾸어 드셔보세요. 신장 질환이 있다면 칼륨 함량이 적은 사과나 배를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과일, 바로 감입니다.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감이 뱃속에 돌덩이를 만든다면 믿으시겠어요? 감에는 타닌이라는 떫은 맛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타닌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해 딱딱하게 뭉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위산과 만나면 더욱 단단해지죠. 특히 덜 익은 감을 먹거나 감을 먹은 후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위 속에 위석이라는 단단한 돌멩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 위장 통증, 소화불량은 물론 장폐색까지 일으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명절에 들어온 단감을 한자리에서 10개 넘게 드신 한 분은 갑자기 극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 속에 주먹만한 크기의 감 위석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으셨죠. 맛있어서 먹은 과일이 뱃속에 돌을 만든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은 적당히만 먹으면 정말 좋은 효능이 많죠. 현명하게 감을 즐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공복은 피하세요. 빈속에 먹으면 위산 분비가 많아져 타닌과 뭉치기 쉽습니다.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하루 한 개 이내로 드세요. 세 번째, 감을 드실 때 충분한 물을 마시면 소화를 돕고 위석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그 자체로 위험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약과 만나면 치명적인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해독 효소인 CYP3A4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이 효소는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항부정맥제 등 약 85가지 이상의 약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 성분이 분해되지 않고 혈액 속에 쌓여 약물 과다 복용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자몽을 반 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몸살처럼 근육통이 심하고 소변색이 짙어지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급성 간염 진단을 받으셨죠.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던 분이라 의아했는데 원인은 바로 자몽과 고지혈증약의 상호작용 때문이었던 겁니다. 자몽은 정말 좋은 과일이지만 약을 드시고 있다면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을 드실 때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첫째, 약물 복용 시에는 피하세요. 혈압, 콜레스테롤, 부정맥 등과 관련된 약물 복용 시 자몽은 멀리 하십시오. 두 번째, 성분 확인 필수. 약물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의사나 약사에게 자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건강톡톡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4가지 위험 과일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 주도권을 되찾아드리기 위한 겁니다. 포도를 드실 때는 양을 조절하고 키위는 신장 건강을 생각하며 먹고
감은 빈속을 피하며 자몽은 약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 이처럼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과일을 즐기는 것이 오늘 방송의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 그 시작을 오늘 건강톡톡이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